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15주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난 주에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에 기본 입자 공부했죠. 기본 입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전주에 공부했던 특상대성 이론을 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듣는 게 동등원리입니다. 동등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같다 그러면 될 걸 동등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같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equal to 이렇게도 얘기하고 equivalent to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그 두 개를 번역하면 똑같이 같다 해요. 근데 equal to하고 equivalent to를 갖다 똑같이 하면 좀 뭐 할 것 같으니까 하나는 동등원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등원리는 그냥 같다는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어. 이해하면 좋겠어. 그러면 뭐하고 같다는 뜻이냐?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동등원리를 공부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지 되냐면 갈릴레이의 관상의 법칙을 이해해야지 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금방 알게 되니까 우리 관상의 법칙 전에 배웠던 것을 회상해 보도록 하겠어요. 관상의 법칙은 누구의 관상의 법칙이에요? 갈릴레이의 관상의 법칙이죠. 갈릴레이 관상의 법칙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전까지 쭉 잘못 생각했던 거를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움직이던 물체도 가만히 놔두면 정지한다. 이게 이제 소위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지상법칙이죠. 지상에서는 어떤 움직이던 물체도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정지한다. 그때 이제 가만히 두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물체가 오늘날의 용어로 얘기할 것 같으면 힘을 받지 않으면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레이가 이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물체가 멈춘 것은 사실은 가만히 놔뒀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찰이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결국 멈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려웠지만 왜냐면 이건 참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거 언젠가는 멈춘다 그랬는데 안 멈추잖아. 그러면 네가 끝까지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언젠가는 멈춘다 그랬으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어려웠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가 지난번에 1학기 때 이미 한 것처럼 관성의 법칙을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사고 실험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경사면을 이렇게 올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좀 얼마까지 올라가요. 1m 올라갔다 그러면 그 경사면을 한참 멀리 갖다 놓은 다음에도 또 1m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미끌미끌하면 주위에 마찰이 있으면 1m 다 못 올라가죠. 근데 미끌미끌하면 할수록 마찰이 없으면 없을수록 1m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마찰이 전혀 없다면 좀 멀리 있어도 또 1m 올라가니까 무한히 멀리 갖다 놓더라도 1m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 실험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마찰도 없으면 이제 등속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들어오는데 뉴턴이 이제 새로 역학을 시작하면서 프린시피아를 발표할 때 거기에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하고 뉴턴의 제1법칙을 거기에 포함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제1법칙이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2법칙에서 F에다 0 집어넣으면 A는 0이니까 뉴턴의 제2법칙의 한 가지죠. 예를 들어서 힘이 10이면 A는 n분의 10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힘이 0이면 A는 n분의 0이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왜 제1법칙을 따로 떼어 놓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1학기 때 공부했는데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왜 떼어 놨습니까? 네, 생각 안 나겠죠.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네, 그런데 제1법칙을 따로 떼어 놓은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관성의 법칙은 갈릴레이가 먼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피아에서 제1법칙을 하면서 이 법칙은 나보다도 100년 전에 갈릴레이가 발견한 것이다 라고 공을 갈릴레이한테 돌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관성계를 정의하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관성계에서만 성립합니다. 힘을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속도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계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기준계에서는 속도가 0이더라도 다른 기준계에서는 속도가 0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힘 받은 건 0이더라도 어떤 기준계에서 속도가 0이 아닌 기준계에서는 어때요? 힘은 0이더라도 속도는 0이 아니죠. 그래서 관성계마다 다른데 이게 또 그래서 관성법칙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기준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먼저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법칙도 아무 기준계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성계에서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역학은 사실은 뉴턴의 제2법칙인데 이 제2법칙을 우리가 자연현상에 적용하려면 아무 기준계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성계에서만 적용해야지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알아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고 싶어요? 누구 여기 내가 딱 기준계를 보고서 이 기준계가 관성계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있어요? 있으면 대답하세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관성 기준계는 뭐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는데 무엇을 이용하면 되냐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규정하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F&MA가 성립하는 기준계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도 있는데 성립하는 기준계를 관성계라고 하고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는 비관성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네.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기준계에서 어떤 걸 찾으면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나오니 그때 하죠. 그거 전에 먼저 기준계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보면 동일한 물체 운동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보면 그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익숙한 거지만 자 여기 A 기준계에서는 좌표를 X와 T로 표시하고 B 기준계에서는 좌표를 X'과 T'으로 표시하면 우리가 특상대승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이 뭐냐면 A 기준계의 좌표와 B 기준계의 좌표를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 차이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는 델타 X 프라임 더하기 V 델타 T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이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체의 속도인데 A 기준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니까 여기 물체를 C라고 하면 VCA가 되고 요건 B 기준계니까 VCB가 되고 요거는 B 기준계의 A 기준계에서 본 속도니까 VBA가 됐어요.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은 이렇게 쓰면 아주 외우기도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 B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가운데는 어떤 문자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유도할 수가 있는데 T1일 때 속도 덧셈 법칙, 그 다음에 T1에서 조금 더 지나간 T2일 때 델타 T만큼 지나갔을 때를 또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에 이 둘을 빼면 이식에서 일식을 빼면 속도 차이가 나오죠. 이 속도 차이가 나오는데 이걸 델타 T로 나눈 게 가속도니까 여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가속도 덧셈 법칙도 나오는데 가속도 덧셈 법칙은 뭐예요? ACA는 ACB 더하기 ABA 여기다 B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위치에도 성립하고 속도에도 성립하고 가속도에도 성립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덧셈 법칙을 다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위치 덧셈 법칙 뭐 이거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기준계와 B 기준계의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요 XBA가 0이면 XBA는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원점이에요. 이게 0이 아니면 둘이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두 기준계의 원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숫자가 다르다. 위치를 표시하는 숫자가 다르다. 또는 속도 덧셈 법칙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의 상대 속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면 속도가 다르다. 속도가 A 기준계나 B 기준계나 속도가 달라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속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요 A 기준계에서 본 속도하고 B 기준계에서 본 속도가 다른데 이 중에서 어떤 놈 써야 돼? 어떤 게 진짜 속도야? 네, 둘 다 진짜 속도라고 그랬죠. 이건 어떤 게 진짜 위치야? 둘 다 진짜 위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기준계에 따라 수점은 달라진 거예요. 다 진짜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 덧셈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두 기준계에서의 가속도가 뭐가 0이 아니면 요 ABA가 0이 아니면 가속도가 다르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하면 0이지만 그렇죠? 등속도 운동하지 않고 가속도 운동하면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가속도 중에서 어떤 게 진짜 가속도예요? 둘 다 진짜 가속도죠. 둘 다 진짜 가속도예요. 이렇게 가속도가 기준계마다 다른데 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힘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F는 MA에서 힘은 기준계에 관계없고 가속도는 기준계에 따라 다르니까 F는 MA가 성립하는 기준계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도 있겠죠. 네, 이 이야기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립하는 기준계를 관성계라고 했고 뉴턴의 운동법칙은 관성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관성계를 확인하는 방법 아까 하려다 만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떻게 관성계인지 확인하느냐?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계에서 그 받는 힘이 0인 물체를 또는 합력이 0인 물체를 찾아요. 자, 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놈한테 작용하는 합력은 지금 0이다. 그러면 요거 기준계가 A 기준계에서 0이었으면 B 기준계에서도 항상 0이겠어요? 0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없죠. 항상 0이죠.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은 항상 0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받는 힘은 기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놈의 속도가 지금 요놈은 지금 정지해 있는데 내가 보면 정지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지 안 한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가속도도 0인데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닌 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받는 힘이 0인 게 분명한데 가속도도 0인 게 분명한 기준계를 찾으면 그게 바로 관성기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분명한 물체를 고르면 이건 어떤 기준계에서는 합력은 다 0이에요. 그러면 그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기술된 줄 확인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하는 건 정지해 있어도 돼요. 또는 등속도 운동하면 이 기준은 등속도 하면 그것은 관성기준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관성기준계예요. 또 이런 거 측정하는 거 싫으면 내가 어떤 다른 관성기준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틀림없이 관성기준계라는 걸 이미 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면 다시 말하면 A, B가 0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속도가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성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관성기준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한 기준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니까 A 기준계가 관성계면 B 기준계도 관성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성계만 보는 겁니다. 관성계만. 그래서 이 기준계는 관성계다. 한 기준계가 관성계고 거기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는 관성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관성계에서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비관성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방식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관성계에 가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관성계는 찾기가 힘들고 이건 몽땅 비관성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구도 엄밀하게는 비관성계.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그맣게 맞아요. 조그맣게. 네,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 잡는 데서는 되게 다 관성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래요. 야구공 던지는데 지구를 관성계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태풍이 분다.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기예보할 때는 공기의 움직임을 다뤄야 되는데 이 공기의 움직임은 지구가 회전한다는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비관성계라는 걸 고려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상청에 있는 분들은 뉴턴의 운동법칙 아니고 다른 걸로 하겠어요? 역시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하겠어요? 역시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하겠죠.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좌변과 우변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식 만들기가 어렵냐? 사실은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관성계고 B는 비관성계고, 이 얘기는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물체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 덧셈 법칙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A, BA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어요. F는 다 똑같으니까. 이건 A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 A 기준계에서 성립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A 기준계의 가속도를 썼다 이거죠. 자, 이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럼 B 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B 기준계에서는 AB가 0이 아니니까 ACA하고 ACB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 성립했는데 요놈하고 요놈하고 다르니까 요거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요 F는 같은데 요 놈은 다르니까 요 등식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립하게 만드냐면 요거 이용하면 되겠어요. 요거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 등식을 구할까? 등식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조금 조정해요. 조정하는데 여기에 A가 관성계고 B는 비관성계고 C는 물체라는 요 일식, 요 가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어디다가 성립하는 식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요. 성립하는 식에. 그러니까 A 기준계의 뉴턴의 운동 법칙에다가 요걸 집어넣어요. 요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요걸 집어넣어요.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B 기준계께 나오죠. 자, 그래서 B 기준계 나오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항은 MACB, 요거는 B 기준계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우변에 나오는 거죠. 요거 이 등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이 등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요 놈을 절로 갖고 가면 되겠어요. 갖고 간다는 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요거 지금 F는 MA에서 요거 비기준계. 그러니까 요거를 힘이라고 생각하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잘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는 힘에다가 여기다 요건 힘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힘 아니에요. 요거는 힘이 아닌 이런 인위적인 항을 하나 더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더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F 프라임을 비관성계에서 F 대신에 요거 하나 더해줘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형태가 그대로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 공기 움직임 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 줄 때 요건 뭐였어요? 요거 ABA는 B 기준계의 A 기준계에 대한 가속도였죠. 네. 특히 원운동할 때 원운동하는 B 기준계가 원운동하는 가속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놈에 대해서 질량 M 곱해가지고 하는 힘의 이름이 뭐냐면 원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코리올리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리올리 힘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지구와 같은 회전하는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리올리 힘이나 원심력이 바로 이런 것인데, 원운동할 때 여기다 집어넣는 원운동의 가속도, 구신 가속도를 집어넣어주는 게 이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이 관성력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요걸 갖다가 우리 관성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준계에서 성립하는 등식을 얻기 위해서 추가시켜주는 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관성력이라고 하니까 여기 힘이구나 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힘이 아니에요. 자, 힘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힘이다 아니다는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제3법칙이 바로 뭐냐면 힘이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아닌지 알려면 두 물체를 알아야지 돼요. 그 힘을 작용하는. 그러면 그 두 물체의 상호작용인지 아닌지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요놈이 힘 받으면 요놈의 힘은 반드시 누가 요놈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개 바꾸면,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하면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 반작용이죠. 그래서 요 반작용을 찾을 수 있어야지 이게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반작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관성력은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은 단순히 비관성계에서 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더해주는 힘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관성력 이해하기 위해서 버스 문제 우리 합니다.
버스가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버스의 손잡이가 항상 연직선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속도가 좀 빠르면 요거 손잡이 뒤로 가요, 안 가요? 네? 가요, 안 가요? 그렇지. 아무리 빨라도 등속도만 안 가죠. 아무리 빨라도 등속도만 안 가요. 그런데 가속 운동을 하면 다시 말하면 정지하다가 갑자기 움직인다든가 가기 시작한다든가 또는 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뒤로 가지요. 앞뒤로 가요. 왜 그러느냐?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속 운동을 하면 손잡이는 뒤로 밀쳐지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점점 더 빨리 가면 손잡이는 뒤로 밀쳐지겠어요. 이때 이걸 갖다가 뉴턴의 운동 법칙 적용하는 걸 해보죠. 그러면 지상, 여기 지상은 우리 관성계라고 하면 지상에서 세운 손잡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손잡이에 작용하는 합력. 지금 이 손잡이는 지상에서 보면 버스가 가속 운동하니까 손잡이도 역시 버스하고 똑같이 가속 운동하는 거예요. 이 가속 운동하려면 F는 MA에서 앞으로 힘 받아야 되죠. 이거 뒤로 가지 않으면 힘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하면 힘 절대 못 받죠. 힘 받게 하려고 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두 개의 합력이 앞으로 가니까 이 F는 MACA 요거가 바로 버스의 가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두 개의 합력이 MA하고 같다. M은 손잡이의 질량입니다. 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상에서 보지 말고 버스에 고정된 기준계에서 보면 버스에 고정된 기준계는 지상의 기준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니까 비관성계. 그러면 버스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버스에서 봤어요. 버스에서 볼 때 뉴턴의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 요 손잡이의 가속도가 얼마겠어요? 손잡이의 가속도 A죠. 마이너스 A예요? 뭐예요? 막 고개만 무조건 끄덕이면 돼요? 마이너스 A예요? 아니에요. 버스에서 요 손잡이 보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버스의 손잡이 보면. 네. 자기 기준계에서 자기 보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의 가속도가 0이에요. 0. 버스에서 보면. 그걸 알아야지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우주선에서 내 손목시계를 봤더니 내 손목시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주선에서 보면 안 움직여요. 지구에서 보면 움직이지만. 네. 그래서 내 기준계에서 나를 보면 또 내 기준계에서 나하고 같이 있는 놈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누가 본 거에 따라 다르냐는 거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요 비기준계에서 손잡이의 가속도는 얼마?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0이에요. A, CB는 0. 그런데 F는 어때요? F는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0 아니죠. 자, 요 뒤로 그린 거죠. 좀 미리 너무 빨리 그린 거 가지고 앞으로 있으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F는 MA가 성립하려면 요 놈은 0이니까 요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없는 건데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는 없어. 이건 진짜 없어. 근데 여기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 때 사실은 버스가 가속 운동하는지 아닌지 모르고 내가 지금 버스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누가? 버스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버스가 가는지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버스가 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잡아다닌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성력이 진짜인 힘으로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면 놀이기구가 뺑뺑 도는 거 타요. 놀이기구가 뺑뺑 돌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뺑뺑 돌면 바깥으로 막 가는 힘 받아요? 안 받아요? 바깥으로 가는 힘 받죠. 그래서 나한테 원심력 작용하거나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나 잡아다녀요? 안 잡아다녀요? 안 잡아다니죠. 네, 그래서 이런 관성력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힘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벌써 비관성계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힘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력이 우리가 힘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관성력은 진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에서는 없는 거라고 그랬죠?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관성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까?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이때 이 관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력이란 단순히 비관성계에 있을 때 비관성계 뉴턴의 운동방정식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비관성계의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일 뿐이에요.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간단히 인공위성을 한 번 더 들어본다면, 자, 여기 A는 지구는 관성계라고 하고 B는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인공위성에 질량이 m 인 물체가 있다면 지구에서 본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물체는 지구가 잡아다니는 뭐예요? 만유인력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면 F는 요건 이제 만유인력이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잘 성립하겠어요. 그래서 F는 MACA가 아주 잘 성립해요. 그래서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그 물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 인공위성에서 그 물체, 지금 이 인공위성이 속력 V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인공위성에서 본 그 물체의, 인공위성에 놓여있는 물체의 속력은 얼마예요? 0이에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0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이게 0이에요. 가속도 0이에요. 근데 힘은 어때요? 그대로 있죠? 힘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법칙 성립하려면 이건 0이고 이건 0이 아니니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뭐 하나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뭘 더해줘요? 요건 R분의 V제곱이니까 여기다 M하고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걸 더해주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요거 0이니까 성립하는데, 요거 더해주면 0이다라는 식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립하게 만든 거, 이게 바로 이제 원심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심력을 더해주는데 원심력이 바로 가속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등식이 성립해요. 자, 우리 상대성 이론이란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이냐,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현상에 대한 이론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배웠지만 뭐냐면, 여기 현상이 하나 있는데 A중계에서 이 현상을 기술할 때 여기다 어떻게 기술했어요? B중계에서도 또 기술했어요. 자, A중계에서 기술하는 숫자하고 B중계에서 기술하는 숫자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 둘 사이를 연관 짓는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동일한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기술한 결과 사이의 관계를 연결 짓는 거예요. 이거 연결 지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였냐면 A하고 B가 서로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럴 때는 뭐 가지면 다 연결이 되냐면 로렌츠 변환을 가지면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 다다. 로렌츠 변환만 알면 됐어요. 그래서 A 중계와 B 중계가 서로 상대 중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를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성공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사실은 제한된 경우예요. 자, 요 놈에 대해서 두 기준계에서 보는데 두 기준계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공했으니까 이 제한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뭐 쉽게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쉽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수학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이렇게 로렌츠 변환 나온 거 생각해 보면 뭐만 했냐면 비식해 가지고 그 수학 제일 어려운 수학 뭐 사용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니까 다 됐어요.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인슈타인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등속도 운동하는 거를 가속도 운동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도 아인슈타인이 혼자는 할 수가 없었고 아인슈타인의 친구 수학자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특수상대성으로 성공을 거둔 아인슈타인은 두 기준계 A와 B가 상대에 대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제한을 없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꽉 막히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할래도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쉬죠. 쉬면서 쉴 때 뭐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요새는 스마트폰 뭐죠? 근데 그때는 뭐 했냐면, 그때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는 뭐 이야기가 많이 나죠. 근데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뛰어내렸어요. 어떤 청년이 뛰어내렸어요. 아인슈타인 신문에서 우연히 시련으로 낙심하고 베를린의 가장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뛰어내렸지만 살아남은 청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보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기가 쉬운데 이때는 베를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었냐면 3층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3층. 3층. 3층이면 대강 살 수도 있죠.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물어봤어요. 기자가 떨어지는 동안에 무슨 느낌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무릎을 탁 쳤어요. 물론 청년이 이런 말 한 거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아무 느낌도 없었다 이런 말이었겠죠. 근데 바로 그렇구나. 바로 중력을 느끼지 못했구나. 이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뭘 느낄 수 있겠어요? 막 지구가 막 잡아다니는 거 느껴야 되겠어요? 안 느껴야 되겠어요? 그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지구가 막 잡아다니는 거 보고서 만일의 법칙 했죠. 근데 이거가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동등원리를 깨닫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원리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이거를 진짜 실험은 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 실험을 했어요. 이때도.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스토리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요 두 개가 지금 뭐 같아요? 요 두 개가 우주선인데 요 놈은 지금 지구 위에 우주선이 지금 정지해 있어요. 출발을 기다리면서. 이때 우주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돌멩이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돌멩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가속도 G로 내려가겠죠. 가속도 G로 내려가겠어요. 이거는 우주 한복판에 지금 우주선이 있다고 하겠어요. 우주 한복판에. 근데 우주 한복판에 돌멩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돌멩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멩이가? 가만히 있겠죠. 근데 내가 가만 놔두고서 우주선 이렇게 가면 그 돌멩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선 따라가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죠. 근데 이놈이 가속도 위로 G로 가면 이놈 어떻게 되세요? 우주선에서 보면 밑으로 뭘로 떨어져요? 가속도 G로 떨어지겠죠. 자, 이 간단한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속도 G로 떨어지고 여기서도 가속도 G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우주선이 지금 가고 있는지 창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이 이 돌멩이만 보고서 이 우주선이 지구에 지금 서 있는 건지 우주 한복판에서 가속도 G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구별하려면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없겠어요? 네, 머릿속에 그건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사실은 요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대표하냐면 돌멩이 하나만 떨어지는 걸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현상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요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요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다. 그게 바로 동등원리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관성계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가속도 운동하니까 비관성계죠. 그래서 요 관성계인데 어떤 관성계냐면 지상에 있는 관성계예요. 지상 위에 놓여 있는 관성계와 우주 한복판에서 가속도 A는 마이너스 G로 가속 운동하는 비관성계의 자연현상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등원리입니다. 그러면 A 중계선 요 놈은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요 놈은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요 놈은 이 기준계에서 성립한 요 기준계에서 관찰하면 요게 받는 건 뭐예요? 관성력 받는 거예요. 요 놈한테도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한다면 요 놈은 사실은 어때요? 다른 힘은 하나도 안 받고 뭐만 받아요? 관성력만 받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중력하고 이 관성력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동등원리입니다. 중력하고 관성력.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성력은 가짜라 그랬죠. 중력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관성력도 진짜다. 아니면 중력도 가짜다. 그래야지 두 개 갖다가 놓을 수 있겠죠. 자, 어떤 게 관성력을 진짜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중력을 가짜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왜요? 왜 중력을 가짜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뉴턴도
만일력 작용한다고 할 때 여기 두 질량이 막 이렇게 잡아다니는 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힘을 우리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의 효과만 봤어요. 힘의 효과만. 네, 힘의 효과만. 그래서 그러면 이 증거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이제. 자, 이거 가지고는 당장 이제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자, 중력이 진짜라고 판단했을 때하고 가짜라고 판단했을 때하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겠어요? 안 나왔다는 얘기겠어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왔다는 얘기 우리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래서 두 우주선에서 밖을 볼 수가 없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실제로 가속 운동을 하는 우주선을 이용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진짜로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로는 이랬지만 그럴듯하지만 뭐 진짜 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실험 해가지고 우주선 해가지고 가속 운동 해가지고 진짜인지 볼 수 없죠. 머릿속으로만 했어요. 안 하고도 믿을 수 있어요. 좀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했으면 좋겠죠. 그럼 뭔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정지해 있는 거하고 우주선에서 온 거 같다면 요 놈이 이 우주선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정지해 있다 그랬죠.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이 요 놈 보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동등하다는 건 요 두 개가 동등하다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우주 한복판에 정지해 있는 거고, 이건 지상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도 뒤로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낙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낙하는 다른 힘은 하나도 안 받고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 자유낙하예요. 인공위성은 뭐만 받고 움직여요? 중력만 받고 움직이죠. 이게 자유낙하예요. 네,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는 이제 던진 후부터 공기 저항만 없다면 뭐만 받아요? 중력만 받죠. 그래서 공중에서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건 다 자유낙하인데,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뭐하고 같냐면 우주 한복판에 어때요? 정지해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 한복판에 정지하고 있는 요놈을 가만히 보면 요놈 지금 어쩌고 있어요? 가만히 이건 중력 하나도 작용하는 무중력 상태와 같죠. 그러면 두 개 구별할 수 없다면 요놈도 뭐와 같아야 되겠어요? 무중력 상태와 같아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와요. 엘리베이터 줄이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이 무중력 상태다라고 하는 게 이거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중력이라는 건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이 중력인데,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라고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 안 받아요? 받죠. 이거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곤란해요. 근데 자, 동등 원리가 옳다면 이것도 무중력 상태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실험으로 판단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구분되지 않는다. 자유낙하에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상에서 구현되는 무중력 상태가 구현된 적이 있나 한번 보면 사실은 그 우주 한복판에 아까 한 얘기 반복하네. 정지한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상태이고, 지상에서 A는 G로 자유낙하하는 우주선 내부는 우주 한복판의 우주선과 똑같은데, 그러므로 지상에서는 A는 G로 자유낙하하는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가만히 이거 보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거 아니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하는 모양이네.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할 게 없죠. 몰라. 그래도 아직도 2페이지가 더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지. 그래서 지상에서 자유낙하하는 기준에서 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게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력하고 관성력을 더해서 0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더한다고 할 때는 같은 것끼리 더하지 다른 것끼리 더한다고 했어요? 안 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실제 힘이고 관성력은 가짜 힘이라면 그 두 개 더해서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 되죠. 그래서 0이 되려면 어떻게 0이 되냐면 중력도 진짜 힘이고 관성력도 진짜 힘이면 더해서 0 될 거예요. 근데 중력도 가짜 힘이고 관성력도 가짜 힘이면 어때요? 더해서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중력은 가짜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력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알게 된 것이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어떤 증거로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성력과 중력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력은 가짜입니다. 뉴턴이 잠깐 실수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뉴턴이 잠깐 실수한 게 어땠어요? 사실은 이거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금 이런 과학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의 발전은 무엇을 토대로 하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아이러니하다고 그러죠. 네, 처음에는 없는 건데 있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깨달은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일 없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잠깐 얘기하면 그 무중력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1865년에 발표된 줄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SF 소설이 최초입니다. 이때 최초 SF 소설인데 그건 뭐냐면 당시에 알고 있던 과학 상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첨단적인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탈출 속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탈출 속도는 어떤 물체든지 가벼운 돌멩이든지 큰 바위든지 탈출 속도로 던지면 지구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그 탈출 속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그 탈출 속도가? 초속 11.8km예요. 초속 11.8km로 던지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니까 줄 베른이 어떤 걸 상상했냐면 대포 포탄을 크게 만들고 가운데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를 딱 만들어요. CPS를 딱 채요. 그리고 대포를 쏴요. 어떻게 해요? 연료를 빵 쏘는데 탈출 속도로 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 날아가지고 달로 가겠죠. 달로 가는 거야. 소설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설은 인터넷에 다 원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오래돼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구와 달 사이가 53대 47 되는 지점에서 무중력 상태가 된다. 거기에는 승객들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하고 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이 딱 서로 밸런스를 이룬다 이거죠. 진짜 그럴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에 아폴로 우주선 써가지고 달로 갔죠. 텔레비로 중계했어요. 근데 이때만 무중력 상태가 됐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로켓 그 발사를 끄면, 다시 말하면 동력을 끄면 전부 이렇게 떠다녔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자유낙하만 하면, 동력만 끄면 항상 무중력 상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눈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켓이 분사를 멈추면 우주인들은 언제나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때는 이게 1960 몇 년이었어요. 내가 한참 대학생일 때예요. 막 텔레비전 중계하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죠. 이때 굉장했어요. 텔레비에서. 그때는 이거 흑백 텔레비였는데 이렇게 천연색으로 나왔네요. 아무튼 사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중력 상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63 빌딩에서 누가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느낄까? 공기가 없다고 그래요. 63 빌딩 팍 떨어졌어요. 첫 번째,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느낀다. 그 다음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그리고 연직 위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느낀다. 아무런 힘도 느끼지 않는다. 정신이 없어서 어떤 힘도 느끼지 못한다.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4번 같아요? 네, 4번은 틀림없겠죠. 네, 그런데 4번 빼고는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3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동등원리의 증거,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래서 여기로부터 어떻게 됐는가, 이제 뭘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하면 뉴턴의 운동방 정식이 관성계에서는 성립하지만 비관성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속도가 A0면 단순히 그 A0에다가 질량 곱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거를 힘에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비관성계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더해주는 걸 관성력이라고 하고 이 관성력은 진짜 힘이 아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반작용도 없고 이건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만유인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뭐냐면 같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 내에서 자유낙하하는 기준에서 물체는
무중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만유인력과 관성력이 서로 상쇄된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 텐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중력이 가짜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결국 중력도 관성력의 한 일종인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중력도 관성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없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 상대성에서는 뭘 해결해야 되냐면, 그러면 질량의 역할은 뭐냐? 뉴턴은 질량의 역할이 질량과 질량 사이에 만유인력 작용하게 해가지고 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도는 거를 설명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온 거죠. 그럼 질량의 역할은 뭘까?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게 바로 그겁니다. 알고 봤더니 질량의 역할은 다른 거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반 상대성은 한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좋은 질문 해줬어요. 감사합니다.